오늘은 그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자동 계약, 네, 바로 스마트 계약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코드를 통해서 약속된 조건이 딱 맞으면 사람 손 안 거치고 바로 실행되는 그런 기술이죠. 금융부터 게임, 뭐 유통까지 중개자 없이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할 잠재력이 있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요. 네, 그런데 그 잠재력이라는 게 글쎄요, 과연 그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가 문제인 거죠. 코드에 혹시 버그는 없을지, 또 그 너무 비싼 수수료는 어떡할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현실 세계랑은 어떻게 매끄럽게 이걸 연결할지, 이런 만만찮은 숙제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여러 자료들을 좀 살펴봤는데, 네, 그걸 바탕으로 이 문제들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스마트 계약이 열어갈 어떤 새로운 가능성, 특히 그 중개자 없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탈중앙화된 시스템, 네, 이쪽에 좀 주목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럼 반대로 뭐랄까, 이상적인 그림 이면에 숨어 있는 기술적인 위험성이나 현실 적용의 어려움, 이런 걸 중심으로 좀 문제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스마트 계약, 이걸 쉽게 말하면요. 블록체인 위에 똑똑한 자판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 짜인 규칙대로 이제 조건이 딱 맞으면 알아서 결과물을 딱 내놓는 거죠. 핵심은 뭐냐면 은행이나 뭐 변호사 같은 그런 중간다리 없이도 개인하고 개인이 내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한다 이겁니다.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낄 수 있고요. 이미 그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라고 하죠. 여기서 뭐 대출이나 예금, 거래소 같은 서비스들이 다 스마트 계약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또 뭐 그림이나 음악 같은 디지털 파일을 원본 증명서처럼 만들어주는 NFT 거래나 아니면 새로운 프로젝트 자금 모으는 ICO, 또 게임하면서 돈 버는 P2E, 거기 보상 시스템까지 정말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와인 한 병이 만들어져서 우리 손에 오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블록체인에 투명하게 기록하고 각 단계마다 약속된 돈이 스마트 계약으로 자동으로 지급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뭐 기존 방식으론 정말 생각하기 힘든 효율성입니다. 물론 지금 나오는 문제들이요. 글쎄요. 저는 이게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겪는 약간의 성장통 같은 거라고 봐요. 계속 고치고 개선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개자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이행된다? 그 이상 자체는 정말 멋지죠. 예. 근데 현실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버그, 그러니까 코드 오류예요. 스마트 계약은 그 특성상 한 번 배포하고 나면 이걸 고치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소위 불변성이라고 하죠. 근데 만약에 그 코드에 치명적인 오류가 처음부터 숨어 있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실제로 2016년에 터졌던 다오 해킹 사건, 이 딱 그런 경우잖아요. 그 스마트 계약 코드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정말 엄청난 금액의 이더리움이 도난당했고, 이 사건 때문에 결국 이더리움 커뮤니티가 둘로 쪼개지기까지 했어요. 코드가 곧 법이다, 이 원칙이 오히려 재앙을 키운 셈이죠. 또 혹시 크립토키티라는 그 고양이 키우는 NFT 게임 기억나시나요? 네네. 기억나죠. 엄청 인기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인기를 끄니까 이더리움 네트워크 전체가 거의 마비 상태가 됐었어요. 거래 처리 속도는 뭐 엄청 느려지고 수수료, 그러니까 가스비는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죠. 인기 있는 서비스 하나 때문에 전체 시스템이 이렇게 휘청거리는 이런 확장성 문제는 스마트 계약이 널리 쓰이는데 아주 큰 걸림돌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현실 세계 정보를 블록체인 안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게 가져올 거냐 하는 이 오라클 문제도 여전히 골칫거리예요. 예를 들어 뭐 와인 등급이나 아니면 배송 중에 온도가 잘 유지됐는지 같은 이런 외부 정보를 스마트 계약이 어떻게 정확히 알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이런 좀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스마트 계약의 대중화는 글쎄요, 아직은 좀 멀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개자 문제부터 좀 더 이야기해보죠. 기존 시스템에서는 아무래도 믿을 만한 중간 기관이 꼭 필요했잖아요. 그런데 스마트 계약은 코드 자체가 그 신뢰를 담보하는 거죠. 모든 과정이 블록체인에 투명하게 기록되니까 오히려 신뢰가 필요 없는, 그러니까 트러스트리스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중개 수수료나 시간 낭비를 줄이는 효과는 이건 분명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로 신뢰가 필요 없는 시스템일까요? 저는 좀 그 신뢰의 대상이 중개인에서 그냥 코드로 옮겨갔을 뿐이다 이렇게 봐요. 그것도 심지어 일반인은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복잡한 코드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드 버그나 아니면 심지어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만든 악의적인 코드가 있다면 그 위험은 그럼 누가 책임지나요? 중개기관은 그래도 분쟁이 생겼을 때 중재 역할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스마트 계약은 문제가 딱 터졌을 때 해결 방법이 더 막막할 수도 있어요. 이거 혹시 코드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건 아닌지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네, 일리 있는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중개기관에 대한 신뢰가 완벽했던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스마트 계약은 모든 거래 내역이 공개되니까 투명성 측면에서는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코드 안정성 문제는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계약을 배포하기 전에 전문가들이 코드를 아주 꼼꼼하게 검토하는 보안 감사, 이게 거의 필수 절차처럼 되고 있고, 코드 작성 표준 같은 것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스마트 계약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기술을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그 과정의 문제라고 봐야죠. 그렇다면 말이죠. 그 불변성과 버그의 딜레마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DAO 해킹처럼 한번 배포된 코드의 실수는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낳잖아요. 이게 기술의 안정성을 아주 근본적으로 흔드는 문제 아닌가요? DAO 사태는 정말 뼈아픈 교훈이었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스마트 계약 개발 방식이나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훨씬 높아졌어요. 예를 들면 나중에 계약 내용을 좀 수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업그레이드 가능한 계약 방식도 연구되고 있고요. 또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수학적으로 오류 가능성을 미리 찾아내는 형식 검증 같은 기술도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100% 완벽한 안전이라는 건 어렵겠죠. 근데 이건 사실 모든 소프트웨어가 가진 숙제랑 비슷해요. 오히려 불변성 덕분에 계약 내용이 위변조될 걱정 없이 믿을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장점도 있는 거고요. 장단점이 같이 있는 거죠. 글쎄요. 저는 아직 안심하기엔 좀 이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업그레이드 패턴이나 형식 검증 같은 노력이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만 여전히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도 보면 수백억, 수천억 원 규모의 그런 디파이 해킹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네, 안타깝죠. 대부분 스마트 계약 코드의 취약점을 노린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불변성이 무조건 장점이라고만 말하기에는 그 위험 부담이 너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게 스마트 계약 기술 자체의 어떤 근본적인 결함이라기보다는 아직 이 기술이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행착오? 그리고 또 개발 관행이나 보안 의식의 문제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보안 기술이나 감사 절차가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계속 일어난다고 해서 자동차가 아예 쓸모없다고 하진 않잖아요. 좀 비슷한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좋습니다. 보안 문제를 잠시 접어두더라도요. 현실적으로 스마트 계약을 널리 쓰기에는 다른 장벽들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더리움 같은 주요 플랫폼의 그 높은 수수료, 즉 가스비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예전에 그 크립토키티 때처럼 네트워크가 조금만 붐벼도 수수료가 엄청나게 올라서 몇천 원짜리 거래 하나 하려다가 수수료로 몇만 원을 내야 할 판이면 누가 쓰겠어요, 이걸. 이건 대중화의 발목을 정말 심각하게 잡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오라클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날씨보험 스마트 계약을 만든다고 한번 쳐보죠. 특정 지역에 비가 얼마나 왔는지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강수량 데이터를 누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게 블록체인에 넣어줄 거냐는 거죠. 이런 외부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스마트 계약의 활용 범위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문제들도 물론 중요하고요. 해결책을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수수료하고 처리 속도 문제는 요즘 레이어 2 확장 솔루션이라는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면서 숨통을�텄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더리움 본진, 그러니까 레이어 1의 부담을 좀 덜어서 더 빠르고 싸게 거래를 처리하는 방식인데 이미 많은 서비스들이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죠. 오라클 문제 역시 뭐 체인링크 같은 그런 탈중앙화된 오라클 네트워크 서비스들이 나와서 여러 곳에서 데이터를 검증하고 뭐 평균값을 내는 식으로 신뢰도를 높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완벽하진 않죠. 하지만 이건 기술적인 도전 과제일 뿐이지 스마트 계약의 어떤 근본적인 가치를 깎아내리는 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디파이나 NFT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스마트 계약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 아닐까요? 혁신적인 비전 자체는 저도 인정합니다. 국경 없이 개인끼리 금융 거래를 하고 복잡한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또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자산을 만드는 세상. 오태민 작가님이나 조재호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쩌면 사회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라는 점은 상당히 흥미롭죠. 바로 그겁니다. 예. 스마트 계약은 이게 단순히 코딩 기술 하나가 아니라 기존 시스템의 어떤 비효율과 불투명성을 해결하고 개인에게 더 많은 자율권을 주면서 전 세계 사람들과 새로운 방식으로 협력하고 가치를 교환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핵심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뭐 한국처럼 IT 인프라가 워낙 좋고 새로운 기술 수용성이 높은 곳에서는 스마트 계약을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쯤 비전이 현실이 되려면 아직 갈 길이 좀 멀다는 점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코드 보안 문제, 높은 비용과 느린 속도, 일반인이 쓰기엔 너무 어려운 사용성 문제, 또 현실 세계와의 연결 문제 등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정말 산더미예요. 마치 뭐랄까 멋진 청사진은 그려놨는데 정작 건물을 지을 벽돌이나 시멘트 같은 기초 재료들이 아직 좀 불안정한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장밋빛 미래만 보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좀 냉정하게 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저는 스마트 계약이 결국 중개자 없는 시대를 열고 다양한 분야를 혁신할 핵심 동력이라고 봅니다. 현재 나타나는 이런 기술적 난제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것이고 우리는 그 잠재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마트 계약의 가능성 자체는 인정하지만 코드 오류로 인한 그 막대한 피해 가능성, 또 비싼 수수료와 속도 문제, 현실 데이터 연동의 어려움 같은 이 당면한 위험과 한계를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섣부른 기대보다는 좀 더 신중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스마트 계약은 분명 우리 사회에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 대화가 이 기술의 다양한 면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 한쪽의 말이 무조건 맞다기보다는 오늘 나온 여러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 각자가 한번 판단해보시고 더 깊이 알아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마트 계약의 미래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